일본 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외국인이 대출받기 힘든 나라죠.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차익만 실현하던 투자에서 이제 월세를 받는 투자로 옮겨온 점, 이런 투자 세계도 있구나, 그리고 성공할 수 있구나, 이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잘못 임장하면 그냥 놀러 갔다 왔다,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임장하실 적에 좀 감일지 모르지만 어떤 점에서 폭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때? 일단은 제가 임장을 떠날 때는 명백하게 제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때만 떠납니다. 네, 그냥 뭐 그 동네 돌아보고 올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여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매물이 딱 등장을 했을 때 그 주위의 그 지역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가고요. 도착해서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역에서부터 얼마나 걷는지, 버스 정류장, 지하철 노선 뭐 이용할 수 있는지, 평지인지, 일본은 많이 평지이기도 한데 의외로 또 경사도 있습니다. 네, 평지인지,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지, 뭐 요렇게 내가 살기 좋은 곳인가, 그거에 관점을 두고 많이 봤고요. 뭐 주위 시설은 돌아다니다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슈퍼마켓, 뭐 다 똑같죠? 학교 가까운지, 그런 것들을 꼭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이나 한국의 이제 선호하는 거주 스타일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일본에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본의 주택 유형을 이제 크게 3개 정도로 본다면, 첫 번째가 단독주택, 이코다테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저층 주거지, 이제 일반 맨션 또는 아파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아파트에 해당하는 타워 맨션, 이렇게 3가지로 본다면, 이제 한국과 뭐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니까 비슷한 요점이 있지만, 특히 이코다테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형이 사용하는 공간이죠. 4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가. 그리고 일본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도 좀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내진 기술이죠. 예. 일본은 지진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게 그 일반 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부터 시작된 신내진 기준이라는 내진 설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 아파트에 해당하는 타워맨션은 당연히 고소득층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도 전망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망을 사치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강뷰 같은 느낌보다는 일본은 약간 뻥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뻥 뚫려 있는 뷰. 네. 그동안 다 저층에서 살았다 보니까 고층에서 뻥뷰를 볼 일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뻥뷰의 가격이 아주 좋게 매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주상복합 형태라고 좀 보면 좀 이제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이란 게 대부분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일본 부동산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일본 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자격으로 갔을 때 대출이 거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대출받기 힘든 나라죠. 예, 실제로 체류를 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있더라도 좀 불리하게 대출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인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일본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그러면 이제 법인 형태로 이제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장점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당연히 대출을 받는데 용이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동산 법인 투자가 이제 단기 절세를 위한 투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법인 투자야말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면 첫 해년도에 손실이 났습니다. 그 손실 10년 동안 이어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 투자로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의 부동산 투자법을 설립했을 때 그 절차나 이런 게 좀 복잡하거나 한국과 많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법인 설립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한국인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전문가 고용했고요. 근데 물론 전문가 고용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법인 설립 그 자체만을 해주는 것이지 그 앞뒤는 제가 챙겨야죠. 예를 들어서 미리 은행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법인을 설립할 때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본인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본 경험이 있다면 쉽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제도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 뭐 자본금이 얼마냐, 정가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과 꼭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절차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좀 챙겨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제 부동산 투자 법인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제 사실 그 수익을 계속 일본에만 두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돈을 가져와서 써야지 좀 이제, 필요한 이제 투자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환 리스크가 이제 좀 고려 대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지 법인의 뭐 기장이라든지 세금 처리,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세금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로 갈라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환율은 이제 제가 진입할 때 대비해서 저는 사실 환차손을 본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이 워낙 렌저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다만 수익형 투자였기 때문에 매월 월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무사를 고용하고 세무사 기장이 필요하고 결산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절차들은 이제 모두 마찬가지로 현지에 계신 세무사님께 맡기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번 수익을 들여올 때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법인 투자하면 그 돈을 개인으로 이전시킬 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유효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급여랄지 배당이랄지. 네, 똑같습니다. 제도 똑같고 다만 그 환율에 대해서만 조금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이제 주로 이제 투자 결정과 실제로 임장 과정을 이제 책에서 다뤄주시는데, 그 2019년 이후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본 현지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뭐 투자 생활을 이제 이어가고 계신데, 그 3년 동안 또 투자 스토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동안의 뭐 성과랄까? 처음에 이제 투자하고 나서 월세 당시에는 사실 한 700만 원 가량 됐고요. 이제 조금씩 월세 올리면서 지금 800만 원을 달성을 했는데 7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걸 다 써버렸습니다는 절대 아니고 그 돈 이제 가져와서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가져와서 한국에서는 이제 작은 주택들을 조금 샀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저도 2019년, 20년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상승과 하락에서 벗어난 투자자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지금 없이 다행히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엔화는 지금 일본에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남아있는 엔화를 가지고 투자할 곳을 요즘에 이제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일본 왕래가 좀 편해져서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쿄 가서 필요한 매물들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년의 투자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제일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이제 차익만 실현하던 투자에서 이제 월세를 받는 투자로 옮겨온 점. 그리고 더 넓은 세상.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 저는 경기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좁은 시야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바깥 세상도 있구나. 이런 투자 세계도 있구나. 그리고 성공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얻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정성적인 거고, 정량적인 거는 일단 월세 수익을 예상 수익만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다행히도 일본도
약간의 상승장을 탔기 때문에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일본 이제 건물주시잖아요. 일본 건물주 입장에서 사실 한국 건물주도 마냥 놀 것 같지만 그 일상은 뭐 만약 건물이 예를 들면 좀 구축이라서 뭐 수시로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수시로 바뀌어서 공실률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하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정신없고 때론 괴로울 수도 있는데 일본 부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사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임차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일단 재작년에 이제 세입자 두 분이 퇴거를 하셨어요. 사실 일본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한평생 이사 3번 하면 정말 많이 한 거라는 말이 있대요. 정말로 이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마음이 편한 투자죠.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를 해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역시 세입자 두 분이 퇴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났으니까 불안하죠. 정말 그때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뭐 다행히 대출이자가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니었음에도 어쨌든 예상했던 수익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죠. 근데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에는 관리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세입자가 입주하고 거기 살면서 뭐 월세 내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해주고 그리고 퇴거할 때도 퇴거하고 원상 회복하고 다시 재모집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대신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마음이 앞서 계세요. 왜냐하면 관리회사도 결국에는 회사원들이잖아요. 예. 그 회사원에게 주어진 제 월세 수수료는 그분들의 KPI예요. 아,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성과급이니까 일종의 네, 열심히 네.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공실이 났음에도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열심히 제안도 하고 뭐 광고도 돌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해 주는데 힘을 써주셔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동반자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위기 대응 같은 것들을 좀 했고요. 이제 해외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감가상각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은 오히려 더 뭐 비도 많이 오는 나라고, 뭐 지진이 뭐 여진이 많은 나라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는 관리사에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임합니다. 그분들에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건물에 가서 건물 관리를 해주세요. 뭐 옥상 문제 없는지, 뭐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꼼꼼하게 물어보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요청드리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쿄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일본 부동산 투자 이 책 보고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뭐 한국인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 없으실까요? 이게 되게 훌륭한 대체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절대로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수를 한번 하면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실수를 했을 때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가에게 많이 의지를 하되 전문가의 말을 모두 믿지는 말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 이제 줄을 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만만하진 않지만 분명히 달콤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또 일본 부동산 투자 얘기 많이 들으셔보셨죠? 뭐 저자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뷰 시간이 이제 짧기도 하고 전부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이제 제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모두들 잃지 않는 투자, 백전백승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안갑성 기자였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책 보신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백전백승 일본 부동산 투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